것도 없는 이 공허한 온도 속에 참아보려 애써 손짓을 하고 있지만 아주 멀리 가버린 나의 이야기들은 이제 움츠려 펴질 생각을 안고 사랑은 또 이렇게 나를 떠나가네요. 사랑은 또 날 두고 점점 멀어져요. 이제는 이미 잊어가버린 나의 사랑아, 나를 밝게 비춰줘. 밤이 오지 않기를 오늘도 잠들지 못하고 그대는 어두운 내 바닷속에 있지만 손을 뻗어보아도 아무리 둘러봐도 그대 흔적 어디도 보이지 않아. 사랑은 또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형은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잔잔하게 네. 출발을 했습니다. 네. 이석훈의 목소리로 사랑은 또 확실히 들었습니다. 봄은 봄이에요. 네, 그렇죠? 재영님이 네, 청해 주셨고요. 한껏 이렇게 감성 고맙습니다. 세포가 네, 이렇게 나를 세우는. 네, 이석훈 노래를 제가 틀어놨는데 우리 지 선배는 계속 빅뱅 얘기만 하시고 빅뱅 광팬이셨군요. 뭐 빅뱅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요. 빅뱅의 이번에 신곡도 네. 이렇게 감성적인 노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들어보세요. 봄에 봄, 땀이 여름, 나는. 가을, 네. 겨울 들어봐야겠네요. 저희가 한창 빅뱅 얘기를 했습니다. 네. 거의 전문가셨어요. 네, 빅뱅 전문가. 빅뱅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 웃으면서. 바람잡이라고 맨날 하시잖아요. 네. 조영찬님, 서영찬님이 네. 바람장군이라고. 바람장군. 야. 제 역할이 장군 같은 기세로 뉴스데스크를 많이 보시라고 바람을 잡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성스러우신데 또 장군 이미지도 어울려. 저 별로 저보고 여성스럽다는 사람 100명 중에 2명 있을까 말까. 아, 그래요? 주원 씨가 아직 제가 아주 저한테 유니크하네요. 사회생활 하고 있는데. 네. 오늘 낮 제 눈에 띈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확진 후 8일 9일 격리 해제돼도 전파 가능. 방역 당국이 감염력이 크지는 않지만 네. 이 확진일 이후 7일이 지나도 추가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보도 네. 나왔었던 오늘 기억이 방대본 있어요. 정례 브리핑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격리 기간을 7일로 하는 것은 대부분 확진자들이 증상 발현 이후 7일이 지나면 추가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7일이 지나도 전파 가능성은 있는데 위험도가 극히 낮기 때문에 그냥 7일로 한 거다. 이게 7일이라는 격리 기간이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력이 제로는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죠. 7일이 네. 지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이렇게 애둘러 말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8일, 9일 차에도 바이러스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며칠 격리해야 안전한가 이걸 기준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격리 기간을 줄여도 추가적인 위험이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네네. 닷새로 줄인다 하면 그 추가적인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례를 지금 검토하면서 격리 기간 줄이는 것도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온라인상에 이제 격리 해제된 사람이랑 밥을 먹었다가 걸렸어요. 뭐 이런 경험담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질문이 오늘 방대본 브리핑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는데 만일에 대비해서 격리 해제된 분이라도 한 열흘 정도까지는 약속은 좀 안 잡으시고 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보통 듭니다. 확진됐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난 이제 항체 보유자야. 나랑 밥 밥 먹어도 돼. 하는데 근데 아니죠. 방대본에서 네, 8일째 열흘까지는 안 보이죠. 된다고 네, 한 거네요. 열흘에도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딱 정확하게 며칠이다가 그쵸. 없다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네. 저희 프리데스크에서도 몇 주 전에 한번 했었어요. 네. 8일 차에도 나왔다. 전파가 되니 맞습니다. 해제돼도 조심하셔라. 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네. 방탕노년단님이 방탕노년단님. 입이 참 아이디 딱 와닿네요. 프리데스크 이거 은근히 재미있어요. 중독성 있나 봐요. 중독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꿀잼보다 더 좋다. 은근히 재밌으면 계속 보게 되잖아요. 이사나님도 나는 푸대 너무너무 좋아하고 중독성이 느껴짐.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사나님 매일 오시는 분 네. 고맙습니다. 더 중독성이 강해지도록 제가 무슨 술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자, 주원 씨는 어떤 기사를? 자, 오늘 제가 골라온 뉴스는 따뜻한 뉴스예요. 자막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깜짝 선물로 무슨 보답을 했느냐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아파트 주민이 있어요. 네. A씨라고 하죠. 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그 아파트 주차장에서 선생님 차를 긁었다. 죄송하다.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너무 그 외출 후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차 번호판이 찌그러져 있었어요. 저도 앞서서 찾아봤더니 정말 이 번호판이 누가 봐도 찌그러질 정도로 뭐 경미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듬뿍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정비소에 가서 차를 수리한 뒤에 그 긁은 사람, 그 B씨죠. B씨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얼마 수리비 안 나왔으니까 내가 내겠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세요. 오, 천사 좋은 아닙니까? 차주네요. 천사. 천사네요. 네. 그래서 B씨가 감사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어디 사세요? 작은 성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동호수를 받았고요. A씨가 또 센스 있게
아유 됐습니다도 아니고 초코파이 정도면 받겠다. 아. 다른 건 안 받는다. 농담을 하신 거구나. 그렇죠. 네. 그랬더니 간식 상자를 오. B 씨가 이제 갖다 놓으신 거예요. 아까 사진 보니까 뭐 우리가 흔히 저도 좋아하는 카스타드 네. 과자를 놓으셨더라고요. 그 또 문자 주고받은 것도 봤더니 초코파이가 없어요. 뭐 드실래요? 막 이런 네. 문자가 주고받아 훈훈해졌네요. 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따뜻하고. 다양한 과자, 생필품 이런 게 들어 있었는데 그 댁에 안겨 있어서 문 앞에 두고 옵니다. 뭐 이렇게 적혀 있었고. 네. 참 이런 뉴스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골라봤는데 정말 괜히, 훈훈한 얘기네요. 예, 근데 읽기만 해도 기분 좋죠. 네, 빌로바 TV님도 참 훈훈하다 하셨어요. 근데 빌로바 TV님 이 참 훈훈하다는 좋은데 이전에 누난 빅뱅 저는 백반이 좋아요. 이거 뭡니까? 아하. 아무리 저희 회 이런 프로그램의 차단 시청자 기능 없나요? 차단? 차단은 안 됩니다. 빌로바 TV님은 저희의 정말 로얄 그렇죠. 팬이시기 빌로바 때문에 TV님은 빨리 사과하세요. 빌로바 TV님께. TV님은 뭘 해도 용서가 네, 되는 빌로바 분이네. TV님은 어떤 댓글을 올리셔도 다 우리 저희가 다 방장님 좋아합니다. 아니십니까? 근데 백반은 약간 자 지금 여기 페르소나 에고님이 고조선 개그라고 하셨습니다. 네. 쭌쭈닝님은 에헤잇 이러셨습니다. 네. 네. 빌로바 TV님 주륵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또 저희가 한번 웃게 되니까 빌로바 TV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네. 여튼 이 A 씨는 복 받으실 거라는 거. 그럼요. 꼭 두 분 다 복 말씀드리면서 받으실 겁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낮에 눈에 띈 기사들 살펴봤고요. 8초 후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머니톡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총집합, 복잡한 경제 금융 소식을 정리합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죠? 네. 요즘 이렇게 오늘 좀 피곤하십니까? 눈데. 네. 오늘 눈은 한번 뜨시죠? 오늘 한번 감고 뉴스 회전을 계실 것 갔다 같은데. 왔잖아요. 네. 네. 갔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급 피로가 몰려오네요. 네. 좀 서운한 게 네. 프리데스크만 오면 뭐 이렇게 좀 피곤해지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둘이 피곤하게 하나? 프리데스크가 정철진 평론가님이 프리데스크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긴장을 그것도 안 있고 하시고 편하게. 안방처럼. 평일에 거의 쉬는 타임이죠. 네. 뭐 장도 그렇죠. 끝나고 방송도 끝나고 하는데 딱 이제 저녁 식사하셔야 유일한 되는. 유일한 방송. 저녁 목요일 방송. 하루만 좀 참아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시중에 돈이 넘쳐나던 시절이 진짜로 끝나려나 봐요. 네. 오늘 뭐 미국 연준 부의장 어제 나온 얘기죠. 2인자. 부의장이면 2인자죠. 레이얼 브레이너드 네. 이사가 네. 뭐 통화 긴축과 관련 흔히 매파 발언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는 아주 강력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양적 긴축, 그러니까 QT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큐티. QT 이게 어떤 건가요? 정말 중요한 단어고요. 네. 우리가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네.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식으로 그 금융위기를 막았느냐. 돈을 찍어내서 막았습니다. 예. 워낙 큰 위기였기 때문에. 네. 근데 풀었죠. 예, 네. 돈을 어떻게 찍느냐. 자, 이게 중요한데 그냥 막 윤정기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네. 정확히는 그때 당시에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중에 뭐 국채도 있겠고 부동산 관련 채권도 있겠고 회사채도 있겠고 이런 채권을 연준이 사줍니다. 네. 하고 그만큼의 돈을 시장이다. 뿌려요. 예. 네. 그럼 이제 이게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양적 완화라는 건데요. 네. 이걸 중간에 좀 하려다가 멈췄는데 또 와장창 무너지니까 네. 또 하고 또 하고. 네, 네. 그래서 이 양적 완화를 무려 14년간 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년 동안 유동성 파티를 계속 공급을 했었고 맞아요. 불과 지난달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1,20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 원씩을 아우. 연준이 사들여준 거죠. 채권을 사들이고 네. 그만큼의 돈을 매달 130조를 이제 쏟아냈던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복병이 나왔죠. 바로 물가 네. 상승이라는 이 인플레이션이 나왔고 이제는 돈 그만 찍어야 된다,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긴축이 시작됐는데 1단계는 뭐였느냐? 하던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하나 계속 했잖아요. 네. 그걸 멈춤이에요. 멈추는 거죠. 예. 근데 이것도 크기는 크지만 엄밀히 말하면 또 너무 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줬던 걸 뺏는 건 아니라 그렇죠. 주던 거를 매달 130조 정도 주던 걸 안 안 주는 거니까 이제 그게 1단계고요. 네. 2단계 긴축은 뭐냐면 금리 인상.
금리 인상도 센 거긴 센 거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금리 인상을 왜 긴축이라고 하냐면 은행이 금리를 막 올리면 딴짓 하려는 돈들이 아 내가 금리가 높으니까 은행에다 넣어야지 하면서 시중 유동성이 들어오는 그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0.25%포인트니 0.5%포인트니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 봤자 아직도 1%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나 좀만 더 놀다가 갈게. 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효과가 미미하군요. 자, 미미하다기보다 2단계. 그럼 3단계가 뭐냐? 지금 우리가 얘기할 QT. 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긴축이라는 됩니다. 겁니다. 네. 이거는 QT. 양적 완화. 그거는 이제 퀀터티브 이징이라고 해서 QE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의 역반대예요. 무려 14년 동안 연준이 시중에 채권 사들이고 돈 주고 채권 사들이고 돈 주고 하니까 연준의 창고에는 엄청나게 많은 채권이 지금 쌓여 있어요. 아하. 그게 이제 우리가 기사를 읽어보면 대차 대조표가 뚱뚱하다 뭐 이런 표현을 예. 쓰는데 정상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쌓아 있는 채권을 다시 시중에 주거나 만기가 됐을 때 또 사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의 채권의 돈을 시중에서 다시 돈으로 돌려받아야 받아야 되는 되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긴축은 말 그대로 시중 돈을 그만큼씩 흡수를 하는 거.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이건 진짜 긴축이죠. 그렇네요. 예. 그리고 진짜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 3월에 FOMC 회의 그때 연준 의장과 의원들이 이야기한 의사록이 쭉쭉쭉 나오는데 네. 이 사람들이 양적 긴축 이야기를 했고 그것도 너무 자세히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매달 우리 얼마 걷어들일까? 950억 달러. 이제 110조 원씩 시중 돈을 매달 이제 빨아들이자 하고 그것을 5월부터 바로 들어가자. 예.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도 급락을 했고 이제 끝난 거죠. 왜냐하면 금리도 0.5%포인트씩 올려요. 이제 5월 되면 매달 110조씩 시중돈 빨아들여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려 14년간 해왔던 돈잔치, 유동성 파티는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 뭐 네. 일말의 기대도 없이 끝.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QT랑 QE를 비교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양적 완화라는 단어는 뉴스에서도 많이 익숙하죠. 봤고 네. 네. 또 저희 언론사 필기 공부할 때도 양적 긴축이 답으로 나왔던 적은 없거든요.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4년 동안 안 했으니까. QE가 이어져 왔는데 네. 이제 그러면 QT도 그만큼 길게 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때 기억해 보시면 2017, 2018에 트럼프 집권하고 주가가 막 급등하고 이제 경제 완전 좋아졌다라고 네. 했을 때 QT를 한번 시도합니다. 어. 그때는 500억 달러. 한 이제 60조 뭐 이 정도를 QT를 좀 몇 번 하다가 시장이 와장창 무너지고 발작하니까 아 못해 그러고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냥 돈을 더 찍었죠. 네. 네. 그렇게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 이번 QT는 우리 앞서도 아까 어떤 우리 내신 분이 이제 그게 되겠어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도 그런 시선은 있어요. 야, 또 하다가 지난 2018년 때처럼 또 주식시장 급락하면 멈추겠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번 유동성 파티 끝은 진짜라고 보는 게요. 그동안 14년 동안을 보면 금리도 좀 올리려고 하다가 못했고 뭐 QT도 하려다가 못했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하나가 안 나왔어요. 14년간은. 뭐죠 그게?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시장 급락하면 다시 돈 찍자. 왜냐면 물가도 안 오르니까. 네. 근데 지금은 못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부동산이 떨어지든 옛날처럼 다시 돈 못 찍어요.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회의록을 3월 회의록을 보면서 정말 13년, 14년간 즐겼던 유동성 파티 진짜 레알 끝이구나. 네, 이런 걸 지금 근데 느꼈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QT가 정확하게 무슨 뭐의 약자냐를 퀀터티브 타이트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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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을 퀀터티브는 조인다. 양을 조인다. 양적 완화는 퀀터티브 이징. 네. 양을 늘린다. 시중의 유동성을 조인다. 네. 줄인다. QT입니다. 네. 그게. 네. 네.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삐까번쩍님. 네. 지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데도 그래서 조금 제가 어려우실 저기 수 있어요. 네. 5월부터 QT 돌입이라고 저자막을 제가 다 다는 겁니다만 이렇게 네. 더블 커트를 한 거는 그냥 페드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를 적은 거고 네. 그리고 평론가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하려고 네. 저렇게 자막을 정한 거고요. 그럼 이게 현실화될 경우 이 다음 자막은 이미 답을 해주신 것 같고 이 다음 질문은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4주 전에 이
유동성 양동이 이론, 자산 네. 양동이 예. 이론을 말씀드렸었죠. 그게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대비 이제 각국마다 돈을 찍었을 거 아니에요. 네. 유동성 파티를 했는데 미국은 한 2.5배, 2.6배의 돈이 더 나왔고요. 우리나라도 한 2.8배, 3배 정도가 돈을 많이 찍었고요. 중국은 한 5배, 막 이렇게 돈을 이제 많이 찍었어요. 예. 근데 그 돈들이 그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먹고 뭐 놀고 하다가 너무 그래도 넘쳐나니까 채권이라는 양동이에 들어가 있고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주식의 양동이, 부동산의 양동이 그 돈들이 간 곳은 다 급등입니다. 부동산 급등, 주식 급등 그러다 그래도 돈이 남으니까 마지막에 코인, NFT 이 양동이까지 다 돈이 들어갔는데 네. 이제 돈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도 뭘 말씀드렸죠? 기존에 돈 들어있는 양동이를 깨야죠. 왜냐하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중에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미 들어가 있는 자산 양동이 걸 깨야 되는데 저는 먼저 깰 양동이가 코인 양동이라고 봅니다. 코인에 지금 매여 있는 돈이 많거든요. 코인을 깬다는 건 뭐겠습니까? 코인을 판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먼저 코인 시장이 무너지고서 거돈을 쓰다가 그래도 계속 돈을 줄이게 되면 그 다음에 양동이를 깨야 되겠죠. 그게 저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 양동이를 이제 깬다는 건 주식은 판다는 거고요. 부동산은 집 팔아서라도 그 돈을 가지고 또 현실에서 시중에서 써야 된다기 때문에 순서는 있겠지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이제 자산 버블의 시대는 서서히 막을 내리는 그 국면까지 왔다. 이렇게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 될 것 지금 같습니다. 에스미님이 돼지 저금통 뚝배기 깨지는 날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코인 저금통, 부동산 저금통, 예, 주식 네. 저금통, 이제 뚝배기를 깨야 되겠죠. 저 범블비님이 그럼 QT가 본격화되면 물가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질문하셨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큐티를 하는 하는 거예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여기서도 아이러니, 비극이 있는데,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과거에는 QE, QT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금리만을 가지고 네. 조절을 했었거든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중앙은행 그런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가란 놈이 엄청 강해가지고 도망가죠, 물가가. 그럼 금리를 또 올립니다. 못 잡아요. 얘가 또 가죠? 또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그러니까 한동안 물가도 계속 올리고 금리도 계속 오르는. 올라가는 그 어느 순간 그거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는데 참고로 2008년 말에 세계 금융위기가 와고 주가가 대폭락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 말 여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거의 5%가 넘었어요. 6%가 넘었고 그때 은행 금리가 아마 한 6, 7%, 7%, 8%.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물가는 어떻게 된다. 결국 물가를 잡으러 얘가 출발을 하는데 발을 못 잡는다. 더 물가는 뛰고 금리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금리만으로 안 되니까. 페르소나 에고님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를 다시 할 때까지 조정 국면이 예상된다 이러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이거 분위기 되게 좋네요. 네, 오늘 그 너무 오늘 많으세요. 분위기 좋습니다. 놀라셨죠? 네. 돈은 좋습니다. 언제 네. 찍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물가가 안 올라야 찍어요. 그렇죠. 근데 물가가 안 오른 건 뭐겠습니까? 인플레 반대 디플레. 네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안 거죠. 좋아지고 주가가 다시 또 떨어지고. 무너지고 집값도 또 조정을 받고 와장창 될 때 그럼 이제 한숨을 돌리겠죠. 네. 네. 야 그럼 다시 돈을 돈 찍자. 풀자. 예, 예. 그때 비로소 다시 돈을 찍을 것 같. 정확하십니다 우리. 네,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엔 삼성전자 네. 이야기를 해볼게요. 1분기 잠정 실적, 77조, 역대 매출. 최고입니다. 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1분기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네.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 매출이 77조입니다. 그러니까 석 달 동안 77조 원어치를 파는 거고요. 네. 더 놀라운 것은 영업이익인데 14조 14조 천억. 천억 원을 삼성전자 네. 기록이 15조였는데 네.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기록입니다. 매출은 첫 번째고요. 네. 역사상 처음이에요. 석 달 동안에.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석 달 동안에 영업이익이 14조 천억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3개월에 10조 원 버는 회사도 많지가 않아요. 애플, 구글, 그러니까 탑 3, 네. 탑 4에 들어가는 이제 실적입니다. 특히 또 하나가 증권 업계에서는 올 1분기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한 13조도 잘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뛰어넘은 14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적 자체로는
어닝 서프라이즈 우리가 이걸 네. 깜짝 실적 이렇게 그렇죠. 번역을 하는데 서프라이즈. 네. 근데 오늘의 할 얘기는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죠. 김말다님이 네. 물어보신 이 얘기가 오늘 할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주가는 왜 안 올라? 네, 하고 또 우리 ST 플럭스님이 네. 그러나 삼전 주가는 역사적인 하락을 하려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네. 주가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그렇죠. 매출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지고. 국내 네, 증권사 실적은 좋은데. 중에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것도 있어요. 한국 그렇습니다. 네. 유진투자증권 그날 예, 예. 쇼킹했죠. 지금 네. 위기가 뭐가 어떤 게 위기여서 이런 진단이 나오는 겁니까? 스타워즈 영화 중에서 네. 시리즈 중에서 팬텀 매너스라는 게 있었어요. 네.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는 그런 그 네. 최근 그 시퀄 할 때 나왔었는데 네, 네. 프리퀄 할 때 지금 삼성전자의 위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을 놓고 보면 이게 뭐 너무 좋은데 뭔가가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닥쳐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네. 아직 똑똑하다고 우리가 가정하잖아요. 네. 미스터 마켓은 그걸 건데 세 가지로 한번 저는 나눠봤습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사업을 보면 반도체가 있고요. 네.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이 있고 네. 모바일이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D램과 낸드의 이제 영향에 따르는데 이게 일단은 좀 얄딱구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어떨 때는 회복된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이제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뚜렷한 확신이 없고요. 가전 역시도 뭐 평탄은 치고 있지만 네. 주식이나 기업은 항상 성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지금 가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주가가 뛰어오를 것 같지는 않고요. 모바일도 상당히 문제인 것이 핸드폰, 스마트폰 사업도 2030의 충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MZ나 알파 세대들 보면 뭐 갤럭시를 든 남자, 뭐 아이폰을 네. 든 남자, 뭐 이런 것들인데 네네네네. 가령 저는 갤럭시거든요. 하고 네, 이 40, 50, 60은 갤럭시를 편애하죠. 전 30대인데 왜 갤럭시? 갤럭시를 네. 든 근데 갤럭시 남자. 들으면 네. 주변 저희 그 동기들이 이제 여자가 많아요, 아나운서들. 네. 네. 아나운서들 거의 다 아이폰 아이폰 쓰니까 네. 저를 맨날 아재라 그래요. 오빠는 갤럭시 쓰잖아. 네. 아재야.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요, 저가 이래요. 이걸 깨야 된다. 이 젊은 사람들이 예. 갤럭시를 쓰게. 왜냐하면 앞으로의 소비 주체잖아요. 네. 그 스마트폰에 하나의 위기가 있고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신성장 동력에 대한 네. 물음표가 찍히는 거예요. 가령 반도체도 파운드리로 한번 가겠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TSMC라고 해서 파운드리라는 거는 좀 짧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설계도를 하는데 설계도 어렵지만 그거대로 만드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걸 위탁 생산이라고 하는데 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없어요 지금. 뭐가 없고 뭐 바이오 뭐 로봇 뭐 하겠다는데 아무것도 없고 돈은 한 지금 100조를 쌓아놓고 있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니까 계속 시장과 주가는 뭐냐 하면서 던지고 있고 뭐 상속 이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물가 얘기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틀 전에 뉴스데스크 톱 뉴스가 물가였습니다. 네. 굉장히 보기 드문 톱이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3월에 4.1% 상승. 네. 10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네. 물가가 이렇게 많이 뛰면 어떤 후폭풍이 예상이 가능한 건가요? 결국 물가 때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아, 안 오른다. 그렇죠. 요 한 구절만 아. 생각하면은 후폭풍을 알 수가 있죠. 네. 왜냐면 다 오르면 일단은 명목상으로는 좋습니다. 왜냐? 갈비탕 15,000원인데 18,000원에 팔면 일단은 매출 자체가 크게 올라가죠. 잡히니까 일단은 좋은데 문제는 소득이 따라 올라야 되고 월급이 같이 오르고 소비력이 커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구조는 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네. 못 따라가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초반기엔 괜찮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나 비싸서 갈비탕 못 사 먹어. 못 사 먹어 하면 그걸 다 깎아 먹으면서 매출이 떨어지죠. 그렇죠. 매출이 경기 떨어지죠. 침체가 오는 부분이 가장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네요. 외식 물가가 6.6%가 올랐습니다. 네. 24년 만에 최고이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예요. 어제 오늘 좀 우리 MBC 뉴스에서 나온 것이 네네. 구내 식당이 미어 터진다. 그렇죠. 저도 많이 가요. 그렇죠. 자주 근데 가요. 저녁도 가요? 저녁도 많이 가죠. 전 또 저녁 방송 있으니까. 네. 아 그래요. 이제 네. 또 하나의 특징은 점심도 미어 터지는데
저녁에 저녁- 사람이 많진 않았어요. 많지 않은데 네. 먹고 가는 먹고 거죠. 가는 그날 거구나. 식당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많으신 것 같네요. 저녁에. 진짜. 네. 먹고 한 6시에 가시는 분들이 가면은 있어요. 예, 맞아요. 예전보다 많은 많은 회사들. 느낌이 네. 갑자기 확 드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결국은 큰 틀에서 내수 침체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게 엄청나게 두려운 겁니다. 구매력을 그만큼 깎아먹게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음. 그럼 윤석열 당선인은 물가와의 전쟁을 네. 아예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전쟁들 좀 하잖아요. 우리 그 언제였죠? 범죄와의 전쟁. 네, 범죄와의 전쟁도 있었고요. 노태우 대통령 때 네. 물가와의 전쟁인데 전쟁의 상대 목표치는 잘 잡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물가와의 전쟁을 지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법인 거죠. 물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제 유류세 인하라든가 뭐 또 공공요금을 최대한 덜 올린다거나 아니면 네. 뭐 농산물 같은 거 사재기하는 사람들 불공정하게 처벌하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잘 못할 문제 원자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아. 유가 오르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거. 그런 한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네, 물가 얘기하고 있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유가입니다. 네. 기름값. 네. 네. 유류세를 30% 인하해 주겠다라고 네. 정부가 얘기를 해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네. 국제 유가가 또 올라버리면 맞아요. 유류세 그렇죠. 깎아봐야 깎아봐야. 네. 소용인가 이런 생각 네. 들어요. 왜냐면 20%를 지금 인하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어떤 소비자도 기름값 싸다를 못 이 느꼈잖아요. 다음 자막으로 어, 해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름 10% 넣기 포인트를 더 쳐. 그러면 30%를 앞으로 이제 인하를 하는데 음. 말씀하신 대로 국제 유가가 안 떨어지면 그냥 계속 한 뭐 리터당 2,000원 거기에서 그냥 놀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류세를 인하하는 게 기름값을 낮춰주는 게 아니라 국제유가를 방어해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상승분을. 물가를 못 오르게 우리를 누르고 네.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국제 유가가 떨어져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유가가 떨어져야 인플레가 잡히죠. 잡히죠. 네. 그럼 돈 막 끌어들이는 것도 어때요? 아 물가 떨어졌으니까 음. 조금만 늦추자. 음. 예,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유가는 나중에 따로 한번 네. 저희가 특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유가를 떨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쉐일 오일을 다시 쉐일 파는 오일. 거예요. 지금 저희 프로가 시작된 이후에 네. 한 2회에 한 번씩은 그 얘기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가 네. 잡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지구 온난화와 탄소 중립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막 해온 거 아니에요? 예. 전기차도 만들고.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쉐일 오일 다시 파고 다시 원유 좀 쓰자라고 해버리면 꽤 많은 시간을 후퇴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미국이 그 선택을 할지. 네. 그러니까 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너무나 야속하죠. 요것만 없었더라도 이 정도까지. 예. 러시아 미국의 원유 선택을 때문에 어떻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국제유가가 실은 오늘은 좀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제 미국도 비축유를 방출하지만 국제 에너지국이나 IAEA도 우리도 방출할게 네네네. 하고 지금 베네수엘라는 계속 손들고 있어요. 우리 제재만 풀어주면 아.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이잖아요. 우리 네. 것도 시장해 줄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제유가 해결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쉐일 오일을 본격적으로 미국에 파지 않는다면 저는 유가는 다시 $100 위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답답합니다. 불안하고. 그래도 오늘 불확실하고. 오늘 뭐 지금 시청자들의 참여도 너무 활발하셨고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생산적이었어요. 주에도 불안한 금융시장에 대해서 네. 명쾌한 분석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철진 감사합니다. 평론가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랩과 발라드의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네, 3분 남았네요. 네. 톱 기사 소개해 주시죠. 오늘 톱은 뭐 하루 종일 모든 매체가 앞다퉈 보도한 뉴스입니다. 하루 종일 뭐죠? 화제가 됐던 건데. 아. 네. 음. 자, 검찰이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유시민 씨에게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이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잖아요. 네. 오늘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파급력 있는 라디오에 출연해 허위 발언으로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신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이유로 1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내 계좌를 들여다봤다. 네. 그 발언이죠. 그 오늘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에
유 전 이사장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기자들이 앉은 방청석 쪽을 이렇게 쳐다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뉴스데스크 톱으로 이 소식 아주 자세하게 전하고요. 민주당을 비롯한 그 여권의 반발 지금 굉장히 거셉니다. 이 내용도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판에 앞서서 어제 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냈죠. 네네네. 채널A 사건에 대해서. 오늘 검찰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법조팀 기자가 출연해서 종합적으로 다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톱블록입니다. 다음은 정부 조직 개편인데 새 정부 네. 출범 이후로 미루겠다 네. 이런 소식이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블록입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그 인수위 기간 중에 조급하게 결정에 추진하는 것보다는 좀 당면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형태 그대로 인선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폐지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었고 굉장히 말이 많았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도 일단 지명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안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서 이 지명된 여가부 장관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 조직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좀 더 나은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주 임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폐지는 안 한다.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체제대로 그대로 간다는 건지 개편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부처들의 앞날을 예상해 보고요. 인선의 윤곽과 예상되는 문제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큐티. 네. 물가 얘기도 나오죠? 나옵니다. 워낙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블록에서 역시 다루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인플레에 지금 폭동, 시위, 사재기, 뭐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전 세계적인 혼란 상태 한번 짚어보고요. 그 앞서 말씀 나눴던 대로 미국이 고강도 긴축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에도 뭐 굉장한 파장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와 금리 계속 우상향 일변도를 그리고 있는데 네.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자, 오후 6시 기준 코로나 환자는요. 신규 확진 16만 827명. 어제보다 10,000명 줄었네요. 넘게 또 줄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첫 엔데믹 국가가 될 거라는 분석. 아, 미국의 저명한 학자가 내놓았는데 이 얼마나 학자를 좋을까요? 우리 워싱턴 왕종면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이 학자가 그렇게 예상하는 이유 그리고 엔데믹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그 석하게 입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네. 그리고 지영 기자는 내일 네, 다시 저는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